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정훈석, 이재인 낭독. 요나스 온지음, 임호경 옮김. 원작 출간 열린 책들. 통계학적으로 말하자면 1960년대 소웨토에서 태어난 까막눈이 여자가 자라나서 어느 날 감자트럭에서 스웨덴 국왕과 수상을 만나게 될 확률은 457억 6,621만 2,810분의 1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까막눈이 여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다. 제1부 멍청함과 천재성의 차이는 천재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익명인 1. 오두막에 사는 소녀와 죽어서 소녀를 오두막에서 해방시켜준 남자. 어찌 말하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개토의 공동변소 분류 수거인들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어쨌든 그들에겐 일자리가 있고 또 비를 피할 지붕이라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자면 그들에겐 아무런 미래가 없었다. 그들 대부분은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폐렴으로, 설사로, 마약으로, 알코올로 혹은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 죽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바로 소웨토의 공동변소 관리소장의 경우인데 꾸역꾸역 50살까지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었다. 비록 과로와 질병으로 몹시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말이다. 이 관리소장은 너무 많은 진통제를 너무 많은 맥주와 함께 너무 이른 아침부터 복용하곤 했다. 그 결과 어느 날 그는 요하네스버그시 위생국이 파견한 직원에게 약간 격렬한 언사를 사용했다. 일개 검둥이가 언성을 높인 것이다. 이 사건은 위생국장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다음 날 아침 부하 직원들과 가진 간식 모임에서 국장은 B섹터의 까막눈이를 교체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이 간식 모임은 특별히도 화기애애한 시간이었는데 한 신입 직원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다 함께 케이크를 맛본 까닭이었다. 23살의 피트 뒤토잇이 첫 직장으로 위생국에 채용되었던 것이다. 이 신참에게 소웨토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임무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신참들을 거칠게 단련시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까막눈이들을 맡기는 게 이 위생국의 관리였다. 소웨토 공동변소의 모든 분류 수거인들이 실제로 까막눈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어쨌든 그들은 까막눈이라고 불렸다. 모두가 양철로 지은 찌그러진 오막살이에 살고 있는 이들은 학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뭐라고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던가. 피트 뒤토잇은 몹시도 불안했다. 그로서는 야만인들의 동네에 처음 가보는 거였다. 미술품상인 그의 부친은 경호원까지 한 명 붙여주었다. 23살이지만 아직 어린아이나 다름없는 청년은 공동변소 관리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그곳에서 풍기는 구린내에 대해 한마디 내뱉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는 곧 보따리를 쌓아야 할 신세인 공동변소 관리소장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땅콩만한 여자아이가 하나 서 있었는데 그녀는 입을 열더니 아닌 게 아니라 똥에는 구린내를 풍기는 유감스러운 속성이 있지요 라고 대답하여 피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순간 위생국 직원의 머릿속에는 이 꼬마가 날 놀리는 건가? 하는 의심이 떠올랐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였다. 그는 무시해버리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관리소장에게 설명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상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석 달치 봉급을 받을 수는 있겠는데 그 조건으로 다음 주 안에 공석이 된 자리를 메울 수 있는 후보자 3명을 내게 소개해 주어야 한다. 그럼 내가 다시 분뇨 수거인이 될 수는 없을까요? 푼돈이라도 쬐끔 벌게끔. 방금 전에 해고된 관리소장이 물었다. 아니, 피트 뒤토잇이 대답했다.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없어. 일주일 후 위생국 직원 뒤토잇과 그의 경호원이 돌아왔다. 해고된 관리소장은 분명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만 그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저번에 그 여자아이도 옆에 서 있었다.
자, 당신의 새 후보자는 어디 있소? 뒤토이시 물었다. 해고된 관리소장은 후보자들 중 2명이 오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하나는 전날 난투국 중에 목이 칼에 잘려 숨졌고 다른 하나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다. 어쩌면 또다시 구렁텅이에 떨어져 버렸을지도. 피트 뒤토잇은 2번째 후보자가 어떤 종류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반면 그는 최대한 빨리 이곳을 뜨고 싶었다. 그럼 3번째 후보자는 누구요? 그가 화를 내며 물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애예요. 얘가 날 돕고 있는 게 벌써 3년째요. 솔직히 일을 솔찬히 잘해요. 이런 제기랄, 아무리 그래도 12살 먹은 계집애를 공동변소 관리소장으로 임명할 수는 없는 일 아니오. 피트 뒤토잇이 버럭 소리쳤다. 14살이에요. 여자아이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경력이 9년이나 된다고요. 관리 사무실에는 구린내가 솔솔 스며들고 있었고 피트 뒤토잇은 그 구린내가 자기 양복에 뵐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 마약을 시작했니? 아니요. 임신했니? 아니요. 위생국 직원은 몇 초 동안 입을 다물었다. 꼭 필요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면서. 이름은 뭐지? 논베코요. 논베코하고 그 다음은? 아마 마에키일 거예요. 아이고 맙소사. 이 자들은 자기 성도 모른단 말이야? 좋아. 그렇다면 이 자리는 네 거다. 네가 마약이나 술을 입에 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그런 다음 위생국 직원은 경질된 관리소장에게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후보자 3명을 데려오는 대가로 석 달치 봉급을 얘기했는데 한 사람만 데려왔으니 한 달치만 주겠소. 또 데려왔다는 게 고작 12살 먹은 꼬마이니 그 한 달치도 빼겠소. 14살이에요. 당사자가 정정했다. 피트 뒤토잇은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경호원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갔다. 방금 전에 자기 상관의 상관이 된 여자아이는 그의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즉석에서 그를 자신의 오른팔로 채용했다. 그럼 피트 뒤토잇은 어떡하지? 그녀의 전 상관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저씨 이름만 바꾸면 돼요. 분명히 그 사람은 앞에다 흑인 2명을 데려다 놓으면 누가 누군지 구별 못할 거예요. 12살짜리로 보이는 14살짜리 소녀가 대답했다. 소웨토 B섹터의 공동변소 신임 관리소장은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다. 이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보다 시급한 다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논베코가 불운하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이유가 컸다. 그것도 1960년대.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논베코 같은 아이들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정도로 여기던 시대에 태어났으니 설상가상이었다. 당시 수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걸로 유명하다. 왜 까만 사람들이 학교에 다녀야 합니까? 기껏해야 땔감이나 물을 나르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말이 틀렸다. 왜냐하면 논베코가 나른 것은 땔감도 물도 아니요 똥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이 말라깽이 소녀가 나중에 커서 왕들과 대통령들과 사귀고 열국을 벌벌 떨게 하고 또 세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상상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맞는 말이다. 만일 그녀가 아니었더라면. 하지만 그녀는 그녀였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부지런한 아이였다. 5살부터 그녀는 자기 몸뚱이만한 분유통을 메고 다녔다. 그녀가 공동변소 분유 수거일로 번 몇 푼을 들고 가면 어머니는 자신에게 매일 필요한 신호 한 병을 사오게 했다. 논베코가 심부름을 다녀오면 어머니는 우리 착한 딸 고마워 라고 칭찬 한마디를 해준 다음 병뚜껑을 따고 도무지 빛이라곤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가 주는 무한한 고통을 마취시켜보려 했었다. 논베코와 그녀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것은 그녀가 잉태된 지 약 20분 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논베코는 자라남에 따라 점점 큰 분뇨통을 날랐고 그녀의 봉급은 신어 이외에 다른 필요까지 충족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의약품 목록에 다른 환각제와 알코올을 추가했다. 논베코는 이런 식으로는 계속 살 수 없는 노릇이라는 걸 깨닫고는 어머니에게 이 모든 것을 끊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말을 이해한 것이다.